안녕하십니까. CU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MSO 법인 3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법인을 만들게 되면 안 된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해야 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피해야 할 것들 첫 번째, 사실 이게 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건데요. 법인세법 제52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MSO 법인뿐만 아니고 일반 법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뭐냐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쉽게 설명드리면 조세 회피, 이 한 단어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법에 써 있어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는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닌 분들을 말합니다. 아닌 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액.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하나 파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100원에 팔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10원에 팔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싸게 팔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MSO 법인 설립하는 이유가 경영의 분리잖아요. 경영의 분리. 저는 사실 조세 회피를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은 안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법인을 운영을 했을 때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나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어, 조세 회피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조세 회피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탈세나 조세 회피가 아닌 절세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절세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 MSO 법인 방송이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거, 그리고 남들이 말 안 해주는 거, 그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특수관계. 특수관계는 두 가지예요. 원장님들이 대부분 모르시니까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있고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MSO 법인 설립의 전문가다,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서 딱 물어보면 특수관계 자체도 몰라요. 너무 웃기죠.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해놓고 특수관계에 대해서 모른다. 그분들한테 맡기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원장님들 자유지만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냥 몇 촌 이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이에요. 그리고 뭐 8촌, 6촌 이런 분들 잘 안 보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족, 친인척.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MSO 법인은 거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상증법상 특수관계는 우리 병원과 관계된 직원, 원장님 분들이 특수관계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병원에 일을 하고 있는데 MSO 법인에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무언가 거래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저가거래와 고가거래, 정확히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곳과 거래할 때 얼마에 거래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가 1억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1억 1000에 팔 건데
우리 쪽에는 2억에 판다. 그쵸? 여기서 1,000만 원이 남았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1억이 남죠. 법인에서 1억이 남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걸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억 1,000에 다른 데다 팔 건데 우리는 1억 2천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의료기기를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중간에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사가 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MSO 법인이라는 거 운영을 할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게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싸게 공급하는 것도 안 되고 비싸게 공급하는 것도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3억 그리고 5%. 그래서 이 사이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증빙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유령 직원 안 됩니다. 많이들 하시죠. 유령 직원을 둬서 실제로 근무도 안 하는데 월급이 나가고 거기서 또 현금을 빼가지고 받아오고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걸립니다. 괜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자금이 흐름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위험 조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유령 직원이라는 건 뭐냐면 MSO 법인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있다. 병원은 예를 들어서 강동에 있다. 여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직원 주소가 부산이다. 부산에서 남양주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기는 있죠. 네. 있기는 있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사실. 근데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게 유령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제가 조세회피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소도 안 보고 그냥 막 넣어가지고 친척 누구 뭐 다 넣어가지고 돈 빼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 신고 당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가짜로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실제로 진짜 직원을 써서 광고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가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법인이다 보니까 자금 인출에 대한 모든 증빙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와 주주, 대표이사로서 급여도 받아갈 수 있고 주주로서 배당도 받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법인 운영과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빙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념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MSO 법인을 가지고 있으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체킹하십시오. 예, 체크하시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연락 주세요. 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른 법인 만들기입니다. 특수관계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실질 행위에 의한 경영과 운영은 특수관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MSO 법인을 잘못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 많으세요. MSO 법인은 예전에 그 자금 조달 있죠? 자금 조달 형 MSO 법인 이거 의료법 위반이죠. 어떤 거? 사무장 병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고 위험하고 안 된다라는 거지. 다른 일반 지금 제가 1부, 2부, 3부에서 설명드린 MSO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영 지원 법인이 따로따로 있어요. 부서별로. 품목별로도 다 따로 경영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요. MSO 법인은
운영만 잘 하시면, 합법적으로 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거래를 하자. 너무 싸지 않게 비싸지 않게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다른 곳에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우리 MSO 법인에서 병원으로 오는 것도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이면 문제없다. 이 올바른 거래, 올바른 조세 회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MSO 법인은 법인입니다. 병원 경영지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업종이 다를 뿐이지 일반 법인과 다를 게 없다. 모든 증빙자료에 대한 부분은 일반 법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위한 취업규칙서라든가 근로계약서 전부 잘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임원에 대한 임원 보수 계약서도 잘 만드셔야 되고, 상여 계약서도 다 만드셔야 되고, 퇴직금 규정도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주와 임원분들을 위한 법인의 정관도 아주 잘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분도 봤어요. MSO 법인인데 돈을 뭐 이제 가져갔죠? 배당도 하고 급여도 가져가고 했는데 정관에 급여에 대한 내용도 없고 정관에 배당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정관은 또 처음 봤습니다. 급여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 MSO 법인도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방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O 법인 효율 극대화입니다. 환자들의 안정된 진료를 위해 경영을 분리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설립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MSO 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권리를 찾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보다 발빠르게 최신 정보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법은 계속 바뀌고 세율도 바뀌고 하는데 그런 법들, 바뀌는 법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MSO 법인을 제대로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CEO 빛에서는 MSO 법인을 원하는 원장님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2부, 3부 MSO 법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MSO 법인의 절세 효과, 그리고 MSO 법인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산의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원장님들이 너무 피곤하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CEO의 빛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다시 한번 원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면, MSO 법인도 일반 법인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제 다른 영상들도 충분히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보다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비체 서진우였습니다.